이럴 수가. 아, 정말 루머대로 나오면 어떡해요. 애플은 없지만 이렇게 사과머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애플 미디어 행사가 있었는데요. 애플 11이 공개됐습니다. 미디어 행사를 보고 느낀 점, 일단은 너무 졸립습니다. 새벽 2시라니요. 그리고 유튜브 시장이 앞으로 더더 커지지 않을까, 콘텐츠 시장은 정말 무섭게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갤럭시 S10 언팩 행사는 갤럭시 폴드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애플 미디어 행사에서는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서비스가 나오고 뉴 아이패드, 애플 워치 5, 아이폰 11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글쎄요, 전반적으로 느낀 거는 앞으로는 애플이 콘텐츠 쪽을 더 강화하고 애플이 제공하는 독점적인 콘텐츠를 즐기기에는 애플 기기가 제격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았어요. 아이폰 11 라인업부터 살펴볼게요. 작년에 이어서 아이폰 11은 3가지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또 아이폰 11 맥스. 아이폰 10주년 기념작인 이 아이폰 10부터 로마 숫자 10을 의미하는 이 10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이 10이 빠지고 프로가 붙었어요. 또한 혁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기본 성능을 프로급으로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새로운 건 아쉽게도 없었거든요. 아이폰 11에서 달라진 것,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는 디자인, 또 카메라 성능이 강화됐는데 특히 전면 카메라 성능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배터리,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일 텐데 이례적으로 신상 아이폰 가격을 낮췄습니다. 아이폰 11의 가격은 $699, 우리 돈으로 약 99만 원에 책정됐고요. 전작인 10R이 $749였거든요. $50가 저렴해졌고요.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전작인 10S 그리고 10S 맥스랑 똑같게 책정이 됐습니다. 각각 $999 그리고 $1,099예요. 루머가 무성했던 디자인, 진짜 인덕션 나왔어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애플이 카메라를 일렬로 배치하지 못해서 인덕션을 내놓은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카메라 개수가 하나씩 늘었는데요. 11은 10R 싱글 카메라에서 듀얼로, 아이폰 10s 듀얼에서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는 트리플로 탑재가 됐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는 울트라 와이드,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진짜로 인덕션 모양이 나왔어요. 애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트리플 카메라로 넓은 화각의 풍경 사진을 찍거나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피사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다. 역동적인 구도에서도 찍을 수 있게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촬영한 것, 또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촬영하는 등 이런 다양한 사진을 실감나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광학 줌은 최대 4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광각, 초광각 이 3가지 렌즈가 포착한 화각을 버튼 하나로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였는데 이건 사실 LG가 가장 먼저 선보였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아이폰 11 모델에는 이 3가지 렌즈에서 망원 카메라만 빠졌어요. 전작인 10R보다도 화각이 넓은 풍경 사진을 찍기에 좋아졌습니다. 최대 2배의 광학 줌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10R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에서 3가지 모드만 제공을 했는데 이번 아이폰 11에서는 모두 6가지 효과의 인물 사진 조명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기능은 3가지 모델 모두 동일한 기능입니다. 우선 퀵 테이크 동영상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카메라 모드를 바꿀 필요가 없이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동영상 촬영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이 도입됐고요. 4K 촬영이 지원됩니다. 이거야 예전에도 있었던 거긴 하죠. 그런데 동영상 편집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화면 돌리기나 잘라내기, 노출 증가, 필터 적용 같은 효과를 즉석에서도 줄 수 있다는 4K로 찍으면 다 좋은데 파일을 옮기기도 무겁고 작업을 하고 뽑아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고화질로 찍어서 거기서 바로 손쉽게 편집만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유튜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걸 굳이 돈 주고 이용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 휴대폰에서 편집하는 게 얼마나 쉬울지 그것도 한번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새 모델 모두 나이트
나이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야간이나 빛이 많지 않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마치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피사체의 색감을 살려 찍을 수 있다는데요. 저는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폰 카메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서 찍을 때는 좀 항상 아쉬웠어요. 너무 잘 보이질 않아서. 이것도 개선된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이폰 11 후면 디자인이 인덕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작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아이폰 11 모델에서는 카메라 크기가 상당히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나이트 모드도 그렇고 이런 역동적인 사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카메라 렌즈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렌즈가 커지면 카톡 튀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걸 세로든 가로든 일렬로 배열을 했을 때 후면의 많은 부분을 카메라 렌즈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될 테고 상대적으로 애플 로고가 더 가릴 거고 한쪽에 몰아버리자.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카툭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인덕션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애플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애플의 감성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 무언가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힘든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걸 해내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모쪼록 이 디자인은 아무리 애플 충성 고객이라 하더라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슬로우 모션 비디오랑 셀피를 합친 슬로피라는 새로운 기능을 소개했어요. 슬로우 모션은 지금까지 후면 카메라로만 촬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면 카메라로도 찍을 수 있고 1200만 화소의 4K 비디오로 전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 11에는 A13 바이오닉이 탑재됐는데요. A12보다 20% 성능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실시간 사진, 비디오 분석을 위한 신경망 엔진과 무려 초당 1조 이상을 연산하는 머신러닝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럴 때 셔터 한 번만 누르면 우리는 한 번만 누르지만 이 기계 안에서는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잘 나온 부분들을 서로 합쳐서 더욱더 선명한 사진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성능은 30%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갤럭시 S10 그리고 화웨이 폰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께 제일 훌륭해 이렇게 아예 대놓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배터리 항상 아이폰은 4000mAh, 3500mAh 이렇게 수치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전작보다 얼만큼 길어졌다,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XS보다 최대 4시간 더 길어졌고요. 아이폰 XS 맥스보다는 5시간, 아이폰 10R보다는 1시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동영상 재생시간으로 따지면 11 프로는 최대 18시간, 11 프로 맥스는 최대 20시간, 11은 최대 17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고요. 저전력 설계로 처리 성능은 20-30% 높이면서 전력 소모는 30-40% 절감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이폰 11 색상은 이번에도 눈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화이트, 블랙, 옐로, 레드는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블루랑 코럴은 빠지고 대신 퍼플과 그린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서는 기존의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에서 미드나잇 그린이 추가됐습니다. 방수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서는 최대 4m 수심에서 30분까지 가능한 방수라고 소개를 하고요. 아이폰 11 모델도 2m 수심에서 30분 동안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형 아이폰이 굉장히 잘 팔릴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굉장히 잘 나와서라기보다는 이번에 아이폰을 바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중국의 교체 수요를 분석한 건데요. 중국 시장이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에 사용 중인 아이폰 개수가 총 9억 대인데 이 중에 교체할 시기에 이른 아이폰이 2017년에 나온 아이폰 X이나 아이폰 A 시리즈를 포함해서 아이폰 6 모델 같은 이런 구형 모델까지 포함을 하면은 교체해야 할 폰이 2억 대 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계속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한창이잖아요. 내년 되면은 이 아이폰 값이 더 올라갈 텐데 9월 말에 아마 출시가 되면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아이폰 11 시리즈로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증권
무언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 매출 중에 아이폰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근데 중국의 교체 수요가 이렇게 많다고 치면 어느 정도 회복세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아이폰 11 시리즈는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고요. 9월 20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물론 1차 출시국에 한해서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3차 출시국에서 빠질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출시국에 포함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월 초중순쯤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폰 11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애플 콘텐츠와 애플워치 5, 7세대 아이패드를 다룬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